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경북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사 그리고 김선환 대경 언론인의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과 백신 네. 접종률 짚어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한 1억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 인구가 각각 2번씩 맞으니까 5천 명이 맞게 넉넉한 만큼의 그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확보의 숫자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화이자가 3,300만 명 분이고요. 그 외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백신, 얀센, 코백스 등인데 이게 언제쯤 이게 적정한 시기에 잘 도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네. 이 대구 경북 접종률이 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시도별로 그렇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가 현재 거의 하위권이죠. 예, 예. 우선 전체 6월 달까지 80만 명 정도가 맞을 계획인데 예. 현재는 아주 좀 턱없죠. 54.4%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 예, 경북은 그래도 한 60%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전남, 전북, 강원, 충북에 이어서 17개 시도 중에 경북은 그래도 5번째로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접종률 짚어주셨는데 저희 이슈 토크에서 전에 백신 기피 현상에 대해서 몇 번 다뤘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도 짚어볼까요? 네네. 지금 여론조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KBS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그 유명순 교수팀과 매월 조사를 하는데요. 먼저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백신을 맞겠다는 의향. 두 가지 측면인데 먼저 이 안전성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뭐 줄여서 이제 아제백신이라고 예, 그러죠. 예, AJ인데 이 백신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안전성도 뭐 지난 최근까지는 뭐 30%대였죠. 뭐 사고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맞습니다. 후유증이 있었고.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56% 정도로 이 정도 뭐 안전하다라는 이제 의향을 나타내는데 최근에 그 지금 이제 1천만 명을 돌파를 했잖아요. 예. 이제 저 백신 접종 맞은 사람이. 그쵸. 근데 그 중에 건 절반 정도 최근 열흘 사이에 다 맞았습니다. 아. 그만큼 가장 근래에 접종의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지난 5월달 조사만 해도 백신 접종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30%대 정도였는데, 낮았네요. 네, 네. 이제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56% 정도가 뭐 안전하다라는 이제 의향을 나타내고 있고, 이걸 이제 또 백신이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도 좀 늘었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도 안전하다라는 의견이 84.4%, 지난달보다 14% 이상 늘어나는 수치. 예. 그리고 이제 모더나의 경우는 10명 중 8명이 안전하다라는 의사를 나타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혈전 후유증에 우려가 제기된 얀센의 경우에도 예. 뭐 64.9% 거의 뭐 65% 정도가 안전하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론조사가 그러면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습니까? 그쵸, 라는 의지.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도 75%대가 맞겠다, 오. 맞을 의향이 있다. 굉장히 높아진 수치죠. 예. 그야말로 접종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6.9%에 지나지 않는 아. 정도. 뭐 아주 1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아주 양호한 현상이죠.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추세로 갈 때 이제 정부가 지난 연초부터 해서 우리가 2월 달부터 백신 접종 시작됐잖아요. 예. 근데 그 전부터 해서 정부가 이 월별 계획을 세워가면서 11월 정도가 되면 70% 또는 80% 정도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발표를 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월 달까지 하면 에이 그럴 일 없다고 불가능할 그쵸. 거야라고 하는 응답이 뭐 38.8%였는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50% 이상이 11월 정도면 정부가 예측한 대로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이다. 낙관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 모두에 우리 이제 김선호 총장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대구 경북이 가장 낮았습니다. 예. 그러나 대구 경북 역시도 최근에는 좀 높아졌습니다. 50%대였는데 지금 이제 70% 이상이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네, 아주 여론조사 결과를 세세하게 네. 나눠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이 접종 속도에 정말 가속도가 그렇죠. 네, 붙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집단 면역 가능하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정부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안심하고 또 많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실행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확정된 거는 7월 이후부터는 1차 접종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예, 예. 그리고 야외에서는 당연히 벗고 된다. 그다음 가족들에게도 이 숫자에서 빼준다. 맞은 사람들은 이런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작은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혹은 교통편을 뭐 제공한다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시골 지역은 다 읍면동에서 이렇게 마을 청년들이 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조금씩 그 수송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 외에도요. 예. 그렇게 해서 어른들에게 그 교통에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제공을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읍면 단위에서. 예. 그리고 이제 뭐 휴가를 주는 문제도 지금 작은 중소기업도 맞는 사람들은 당일날 이렇게 근무에서 빼준다든가 예. 또 제가 그 근무하는 곳에서는 이틀 동안 자체적으로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통증을 느낀다든가 피로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이 보통 첫날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첫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휴가를 줄 필요가 있고 안심하고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휴가를 하루 이틀 정도 주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욱이나 실내 마스크를 벗는 사람과 끼는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그게 문제잖아요. 그쵸. 7월부터 벗어도 된다. 그럼 벗는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이 놀라서 왜 마스크를 벗고 있느냐 이러면 맞은 사람이 일일이 나 접종자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랑의 열매처럼 네. 이 접종자가 무엇인가 작은 인식표를 이 가슴에 단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식표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접종자구나.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정말 이게 접종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드물어서 아직은 좀 불안하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백신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환자의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얘기하신 대로 이 정부에서 그야말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됐죠. 예. 정확하게 5월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이었던가요? 간호사 아내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맞습니다.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냥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나 억울하다. 예. 치료비 지원도 안 된다 해서 이제 뭐 국민청원 올리고 난리가 났죠. 예. 바로 그런 분들도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네. 5월 1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얘기하신 대로 이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예. 단 이 경우에는 기본의 자기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엔 맞아요. 그 질환에 대한 약제비는 치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뭐 그게 어떻게 뭐 당연한 거죠. 예. 어쨌든 인과관계가 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접종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신청을 하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정부의 발표입니다. 지금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예. 뭐 다소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갖춰지고 있으니까 접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습인 만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앞서 또 말씀하신 대로 대구와 경북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에 애쓰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 대구에서 화이자 백신 관련 논란이 있었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장이 그 독일의 화이자를 3천만 명분을 예. 확보했다. 맞아요. 예.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제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중앙 정부가 이제 알아서 나머지는 다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중앙 정부가 화이자 한국 본사에 확인해보고 또 그 코리아 화이자는 또 본사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전혀 직접 본사에서나 혹은 어떤 경로든 판매 그 관계가 이루어지거나 또 그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없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대구시장도 아주 혼란에 빠져들었죠. 시민들도 이 시장이 왜 제대로 한번 안 하고 그랬느냐. 이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부시장이 이거는 뭐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에서 했다. 그러니까 의료단체에서 했다. 대구시는 그것을 지원했다라고 이렇게 한 발 뺐습니다. 이러자 이제 시민들이 아니 그러더라도 철저히 확인을 해보고 해야지. 그건 시장의 책임이 크다.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드디어 그 지난 6월 8일 날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는데 무려 한 30분 정도 사과를 했습니다. 불찰이 많았다, 사과한다, 문제점이 있었다, 뭐 조급했다, 충분하게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언어로 충분히 사과를 하고 직접 고개도 거의 90도로 숙여서 했습니다. 대구시장이 아마도 그런 사과는 지금까지 처음 해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기자들의 질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잠잠해지긴 있었지만은 대구시로서는 상당히 실기하고 확인하지 못한 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진 대구시장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뭐 사과도 했는데 좀 뭐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편의 코미디가 돼버렸죠. 예. 그런데 좀 돌이켜 보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지 물론 중앙 정부가 물론 다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지자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얀센이 됐든 모더나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이 다국적 이 제약사들이 그 물량이 부족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사실은 한편의 코미디 같은 거였는데 그러나 또 한편은 뭐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뭔가 공급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 시장으로서의 그 이 노력 자체는 뭐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단 그 이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상식과 비상식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전화하고 대통령이 부탁해도 안 되는 걸 지자체가 그리고 어느 수입상이 3천만 회분을 사실은 저도 처음에 그 뉴스 딱 봤을 때 저거 아닌데 저 불가능할 텐데 저 국가 단위에서도 어려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몰라 내년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죠. 왜냐 이미 많이 풀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저는 처음부터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권영진 씨 본인이 그렇다고 알아본 거 아니잖아요. 주변의 의사협회 그리고 메디시티 협회 이 단체가 전문적인 단체와 또는 그 이 제약을 공급하는 국제 유통하는 회사와 얘기가 돼서 시장님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요? 굿뉴스 이렇게 된 거죠. 시장 본인만 탓할 건 아니다. 억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봐야 된다. 그렇죠. 크로스 체크했어야 되죠. 더구나 이제 조금 그 나라 전체적으로 백신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뭔가 히트를 쳐보기 위한 시장에 좀 넘치는 의욕이 있었지 않겠나. 사자성어로 하자면 과유불급이다. 그 정도 것. 왜 그러면 거기 그 1일 날 발표하기 전 한 일주일 전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미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 국군들 55만 명분을 맞출 양을 왔다 뭐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표현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시장이 국가 원수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받고 뭐 못 받았냐는 식으로 했는 것은 이
바로 화이자의 백신의 추진 과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어떤 게 나타나지 않아. 그런 데서 오히려 더 비난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뭐 두 분 말씀 다 너무나 맞습니다. 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 만큼 희망 고문을 하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제 예. 추가해서 이 상황이 결과론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예. 이제 뭐 시장을 당연히 공격하죠. 그렇죠. 대구를 한국을 넘어서서 국제적으로 희화화시켰다. 맞아요. 이 대구가 얼마 이렇게 좀 부끄럽게 만드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공격 또 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그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권영진 대구시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었다라고 예.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인할 수 상황이었죠. 없는 사실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지도 궁금하고 또 이 순서, 백신 접종 순서를 뭐 정립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짧게 한번 또 들어볼까요? 그것은 이제 백신을 그동안 이제 한 5개월 정도 예. 이렇게 해보니까 그동안에 이 연령별로 이렇게 맞추잖아요. 예. 연령별로 맞추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해외에 나가야 되는 상사원이라든가 혹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예. 뭐 그당 대상자만 쑥 선정해서 하니까 그래서 한 이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달 지나면 다음 달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우선 대상자를 좀 넓혀보자 하는 것이 현재 나오는 주요한 의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확보와 접종을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지 또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처음에 얘기하셨던 우리 김선호 사무총장께서 얘기하셨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맞은 만큼의 자유로움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마스크 벗고.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거 사랑의 열매처럼 뭔가 이 배지 같은 걸 달자. 저는 이제 그런 배지 형식을 한다면 색깔은 노란색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들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배지 형식이나 그걸 했을 경우에 또 단점이 그걸 맞지 않은 사람한테 이걸 줘버리는 경우. 그렇네요. 대여하거나 그렇죠. 뭐 또 이걸 악용할 그럴 수 있겠네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악용이 되면 이건 좀 정말 이 대처가 불가능한.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을 더 빨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의 방법으로 핵심은 건강은 맞은 사람에 대한 그 뭔가 베네핏이 주어져야 된다. 예. 차원에서 그 구분의 이제 얘기를 저는 이제 드리는 건데 그 배지가 아닌 방법이 뭐가 좋을까? 봤을 때 그러면 QR 코드 형식으로 자기 여기에 뭔가를 심어가지고 뭐 보여주게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또 한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핸드폰 사용이 또 맞아요. 어렵거든요. 제 어머님 경우만 해도 투지폰 예. 쓰고 계시는데 예. 왜 그 효도폰 있잖아요. 맞아요. 또 그런 없는 게 안 분도 있죠, 되잖아요. 핸드폰이. 핸드폰도 없는 분도 예. 간혹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제 화두를 던지는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관계자들 전부 다 이건 좀 고민을 좀 빨리 해서 빨리 결론을 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또 짧게. 처음에 의견. 우리가 접종률이 낮아진 이유도 그 우려 혹시 맞아서 잘못되면 어떨까 싶어서 조금 남 맞는 거 보고 좀 맞아라 뭐 이런 게 유행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배지를 혹시 다른 사람이 하면 어쩌나 하지만은 그거는 참 아주 적은 우려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간략한 어떤 꽃무늬라든가 뭐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는 상징이 될 그게 수 있는. 필요한다. 그러면 당당하게 나 맞았어. 예. 뭐 혹시 그게 2차 맞을 때는 뭐 또 색깔이 조금 달리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완성도가 좀 높게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맞고도 있잖아요. 돌파 감염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뭐 0.001%입니다만은 맞은 사람이 또 확진되는 경우도 있고 맞은 사람이 확진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지금 3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적은 부분이지만은 어떤 이런 특이한 거,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접종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강화돼야 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혜택을 확실히 하되 악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